이제 모두가 주목하는 미국과 이란 협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개월간의 폭격과 유가 폭락 끝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마침내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는 이제 유가가 마침내 하락하면서 세계를 글로벌 불황의 벼랑 끝에서 구해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협상에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평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지 이란 정권에게 다음 분쟁 전까지 재정비할 시간과 수단을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네, 바로 그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지금 저희와 함께할 분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할 분들은 빈 대학교의 정치학자 하인츠 가트너 교수님, 이란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연합의 연구 책임자 호스로 이스파하니, 그리고 맥도날드 로리의 연구소의 변호사이자 선임 연구원인 카베 샤루르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30초 번개 라운드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실 시간이 단 30초임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이 끝난 후에는 더 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합의가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고 보시나요? 예,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가츠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네, 유지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은 전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전쟁은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정권 교체도 없었고 항복도 없었으며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의 완전한 제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도 걸프 국가들도 전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스로 이스파하니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이 합의는 유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슬람 공화국의 현 신임 최고 지도자는 이 양해각서, 평화협정 뭐든 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둘째, 전임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장례 행렬이 7월 4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평화와 재통합을 받아들인 정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베 샤루드 씨,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확률상 평화협정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 일에 관련된 두 주요 당사자는 미국과 이란입니다. 두 나라 모두 다시 전쟁을 벌일 유인은 크지 않습니다. 이란은 모든 허세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으로 인해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큰 피해를 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 전쟁은 정치적 재앙이었고 미국인들도 경제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니 두 나라 모두 동기가 없다고 봅니다. 변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 불만이 있고 합의를 무산시키려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패널 토론을 좀 더 길게 진행하겠지만 여전히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의견을 듣고 싶으니까요. 이 합의는 역사적인 돌파구라는 평가부터 외교로 포장된 일시적 휴전이라는 평가까지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 질문은 카베 씨, 이 합의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이번 합의가 전쟁 전 상태로 되돌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저는 이번 합의가 이란 정권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외부 공격의 위협이 존재합니다. 제 말은 그동안 항상 이슬람 공화국에 휘두를 수 있었던 채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채찍은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란 정권은 이제 언제든지 힘을 과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그들의 금고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핵 의무와 관련해서 이번 협상 결과로 어떤 의무가 생긴다고 해도 도널드 트럼프가 특별히 뛰어난 협상가라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나은 합의를 이끌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탄도미사일이나 대리 세력 지원 문제도 양해각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일들로 이란이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스라, 당신의 의견이 궁금해요. 이 합의가 결국 장기적으로 이슬람 공화국의 몰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합의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합의는 이슬람 공화국에게 재정비하고 군사력을 재건하며 이란 내에서 통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재정적 자원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슬람 공화국에 대해 좋은 점은 그곳이 항상 자신의 패를 과신하는 도박꾼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란 내부에서는 이란 국민을 상대로 그리고 이란 국경 밖에서는 세계 강대국들을 상대로 갈등을 더 확대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들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합의와 그들이 받게 될 자금 그리고 양해각서 MOU와 그 구조가 그들에게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그들은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고 행동할 것입니다. 가드너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암시한 것처럼 이슬람 공화국의 몰락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두 번의 전쟁 이후에도 정권 교체는 일어나지 않았고 정권 교체는 이미 많은 반대파 지도자들의 의제에 있었지만 47년 동안 그 정권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체제가 어느 정도 변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옛 혁명 수비대는 더 이상 권력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적 이념보다는 군사적 힘에 더 중점을 두는 더 효율적인 혁명 수비대 지도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란 혁명보다는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변화, 어쩌면 개방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지만 정치적 목표에서는 그렇게 많이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권위주의적인 체제는 유지되겠지만 어쨌든 변화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양해각서가 이행되어 일부 제재가 해제되고 동결된 자산이 해제된다면 저는 모든 자금이 군대나 저항 세력 쪽으로만 갈 것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새로운 체제도 반대 세력과 시위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시위들도 경제적 불만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체제와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이란 경제로 흘러가야 합니다. 있잖아요. 카베, 흥미롭게도 우리가 이런 시위를 본 이유가 경제 상황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란 국민들로부터 더는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요. 제 말은 분명히 경제가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이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불만은 아닙니다. 이란인들은 47년 동안 자신들의 정권에 의해 잔혹하게 탄압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법 아래에서 아파르테이트식 체제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매우 많으며 경제는 그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자금이 들어와도 이란인들의 경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대부분의 돈이 도난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권 중 하나입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군사 프로그램이나 테러 대리 세력 등으로 전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평균적인 이란인들의 경제적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도 이란인들은 여전히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란 국민들이 정권에 맞서 더 많은 봉기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정권이 사라지길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더 강해진 정권과 맞서게 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걸프 지역 경제가 침체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을 물론 알고 계실 겁니다. 개발도상국은 연료를 배급 중이며 미국 인플레이션도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설령 이번 합의가 실제로 유지된다고 해도 일반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차이를 실제로 느끼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치적 이해관계가 트럼프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간선거가 끝난 후 미국과 이란이 다시 전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저는 코스로 씨에게 특별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교수님,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우주에 살고 계십니다. 어떤 우주에서 이슬람 공화국이 이념적으로 덜 움직인다고 하셨습니까? 그 정권에서 나오는 선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의 신문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들의 국영방송을 시청해 보셨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권의 선전과 이념은 지난 몇 주 동안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실제로 시아파 이슬람주의의 극단 세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나오는 발언은 이슬람 확장주의 정권의 언어로 자신들이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다음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권의 언어나 접근 방식에서 절대적으로 온건함, 개혁, 변화의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본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슬람 공화국은 걸프 국가들을 비롯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12개 국가를 공격했습니다. 12개 국가입니다. 그들은 여기저기서 계속 무력 시위를 하면서 모든 지역 핵미자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카베가 언급했듯이 그들은 이 양해각서에서 실제로 어떤 돈을 벌게 되더라도 그 돈의 단 한 푼도 이란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란 내부의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그들은 집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식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3개월 동안 정권은 전국적으로 야간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이 정권의 폭력배들이 거리로 나와 사람들을 괴롭히고 소리치고 구호를 외치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승리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란 국민을 억압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정권이 여성과 여성들의 히잡 착용 권리를 탄압하는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불복종에 대한 추가적인 탄압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옥에서 썩고 있는 이란인은 몇 명입니까? 매일같이 이 나라에서 처형당하는 이란인은 몇 명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1월에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 쌓였던 분노를 더욱 키울 것입니다. 수만 명의 이란인들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무고하게 냉혈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분노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가드너 교수님, 코스트로가 방금 말한 모든 것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정권은 종교가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 이후에 체제와 정부, 정권은 민족주의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은 훨씬 더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고 사회의 모든 계층을 포괄하려는 민족주의적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정권에 불만을 품고 1월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국기 아래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종교적 규제 측면에서의 억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권위주의 정권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79년 이후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분석가들의 잘못된 가정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슬람 공화국 즉 샤리아법의 도입은 이 나라에서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슬람 공화국의 완전한 민족주의 수용은 2005년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때 시작된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이슬람 공화국이 20년 넘게 진행해온 전체적인 캠페인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사건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반쪽짜리 정보에 현혹된 것입니다. 탑에 거기서 답변하려는 것 같았어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분 모두가 하시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슬람 공화국이 종교를 이용하든 민족주의를 이용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압은 똑같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말씀드리자면 바로 며칠 전에 정권이 파라스투 아흐마디라는 여성에게 단지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태형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74대의 태형입니다. 이 정권은 행동을 완화하고 있는 정권이 아닙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점점 더 민족주의적 언어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란인들이 그런 언어에 조금 더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정권의 근본적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억압은 이 체제 DNA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핵합의나 등장인물의 변화가 그것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은 국민을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런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이 합의를 중대한 돌파구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합의가 중동 전체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이 합의의 조건들 14가지 다른 항목들을 볼 때 실제로 누가 이겼냐는 것입니다. 카베, 먼저 당신의 답변이 듣고 싶어요. 저는 이걸 소셜 미디어와 여기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도 미국 군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의 항복 그리고 그들이 이 양해각서를 통해 보여준 항복이라는 측면에서요. 이 양해각서에 대해 미국인들이 이 거래의 승자로 떠났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포장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해각서에 있는 14개 항목 거의 모두가 이란에 유리합니다. 이것은 이란이 원하던 것들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란 정권 내에서도 일부 인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건 그들이 상상 못한 좋은 조건이고 엄청난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60일간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후에는 호르무즈 해협 이용 요금 부과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말하는 게 마음 아프지만 이란이 이번 일에 승자로 떠났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것은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가드너 교수님, 이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의 승리인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승리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것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승패가 중요한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각서나 조약 또는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모든 불만과 이해관계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각서에는 4가지 매우 중요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쟁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중 봉쇄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핵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란 자산의 동결 해제와 제재 해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다루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무엇이 먼저 오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레바논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맞물려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각 사안이 어떻게든 서로를 견제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각 사안을 따로따로 보고 그것을 협상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핵 문제가 이미 쌓아온 것이 많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핵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코스트로 씨, 이 부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합의가 JCPOA와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 점이 있나요? 사실 이 합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이 패널을 녹음하기 전에 이슬람 공화국 협상가들이 협상장에서 나갔다는 보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항상 해오던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벌고 군사 능력을 재건하는 데 사용할 이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시작한 이 전쟁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슬람 공화국이 1979년 출범과 함께 시작한 전쟁입니다. 그 핵심 목표는 이란의 국경을 넘어선 범이슬람주의 국가의 수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캠페인의 두 번째 목표는 유대인 국가를 지우고 중동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가 맞서 싸우는 한, 우리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전쟁에서 우리는 이슬람 공화국에 양보했고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공화국이 숨을 쉬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i24 뉴스 영어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샤 키로츠크입니다. 24 뉴스 영어 방송에서 중동과 이스라엘의 최신 뉴스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니 꼭 채널 고정해 주세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